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12세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등교 거부하고 있고 욕설과 폭력하고 있고 정신과에 입원도 했는데 아빠가 퇴원시키자고 그래서 퇴원시켰고 다 이게 엄마 탓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날 잘못 키웠다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하는 욕들을 한다. 남편은 다 들어주자고 하는데 학교까지 안 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화도 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런 케이스는 정신과적으로 품행장애라고 불리는 이렇게 케이스로 분류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완벽한 품행장애인 거죠. 아마 품행장애이기 때문에 정신과 입원도 시키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이 어머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학교까지 안 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화도 나고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까지 엄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고 엄마가 날 잘못 키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실일까요? 네, 이거 진실입니다. 엄마 때문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날 잘못 키웠다고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도 맞을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화도 나고라고 이야기하시니 어머님의 이 워딩이 사실은 어머님이 지금 감정 조절하시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안 내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죠. 화 많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많이 우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얘기 안 하셨지만 많이 우셨을 것 같고 경찰도 부르셨다는 걸 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극한으로 치달았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품행장애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단순히 교육을 잘못 받은 아이냐 아니면 기질적인 문제도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아이들이 기질적으로 이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이 기질이 나쁜 기질이기만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때리고 덤비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역으로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이 아이는 사실 힘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마음의 힘은 있는 아이인 거거든요. 뭐 소위 말하면 나대고 발광하고 이렇게 막 거칠게 이렇게 뭔가 자기가 마음이 아파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는 이 마음이 치료되기만 하면 이 마음이 충분히 위로받고 이 아이의 마음이 회복되기만 하면 이 에너지가 긍정적인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기 때문에 뭐 길게 봐선 중학교 2학년 사춘기가 지날 때까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빨리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 왜 끊임없이 부딪힐까요? 왜 끊임없이 엄마를 때릴까요? 이유 없이 아이는 지나가는데 이렇게 거실에서 지나가는 엄마를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때릴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틀림없이 아이를 자극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엄마는 화가 날 때 화가 난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몸으로든 눈빛으로든 말로든 표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오는 케이스들이 그러하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엄마는 정말 얌전하게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가 와갖고 엄마를 막 때리고 욕을 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극했고 엄마 입장에선 크게 자극한 건 아니었는데 그 크게 자극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이는 크게 반응하면서 엄마를 때리고 욕을 했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아이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이와 자꾸 가르치려 하고 훈계하려 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아이를 자꾸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면 아이는 화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아마 이런 빈도수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도 이 아이 그럼 쉽게 잡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 쉽게 잡히지 않는 이유는 자, 신랑은 다 들어주자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무조건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 들어주는데 틀림없이 여기도 스마트폰 문제가 개입돼 있을 거고요. 다 들어주는데 게임 문제 분명히 개입돼 있을 겁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스마트폰 더 줘. 여기에 이건 안 쓰셨는데 아마 엄마가 이 아이를 스마트폰 쓰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제재하셨을 것 같고요.
아마 모바일 펜스 같은 거 깔아서 2시간 이상 못 쓰게 제지하셨을 거고 게임도 하루에 뭐 1시간 이상 안 돼 이렇게 제지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제재 다 풀어주자는 거거든요. 남편은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이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싸우는 상황 만들지 말고 다 해주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품행장애는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품행장애는 최소한 이 아이를 제어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품행장애는 잡힙니다. 그래서 품행장애가 엄마랑 아빠 손에서 잡혀지지 않을 때 심지어 품행장애적인 측면이 있을 때 저희 케이스의 경우는 엄마 아빠 말을 더 이상 안 듣고 아빠가 뭐라 그러면 욕을 하고 그러니까 뒤통수에 대다가 욕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집안의 어른으로 제가 그 집 안에 거실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도저히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제어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나서기도 하죠. 제일 무서운 게 김지원 박사가 되면 아이가 잡힙니다. 물론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 케이스는 권위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경찰이든. 근데 아마 경찰도 출동해서 이렇게 했을 확률이 높아요. 아저씨도 너처럼 이런 적 있어. 그런데 요거 다 지나간다. 근데 너 여기서 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좋게 아이를 타일렀을 확률이 높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무서운 게 없어요. 경찰까지 왔고 시청 사회복지과까지 나왔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다 풀어주자 이렇게 다 풀어주고 나면 이 아이는 아마 더 많은 걸 요구하겠죠. 어떤 걸 요구할까요? 이제는 게임 현질해야 돼. 돈 내놔. 50만 원 아이템 사야 돼. 50만 원 내놔. 이거 안 되면 200만 원짜리 현질해야 되니까 현질하게 돈 내놔. 카드 내놔. 여기까지 이제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요구해요. 아이들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또 이제 뭐로 갈까요? 이 아이가 다 풀어주게 되면 담배를 안 핀다고도 말할 수 없겠죠. 흡연 문제까지 갈 수 있고요. 이 아이가 다 풀어주게 되면 학교는 당연히 안 간다고 얘기를 하겠죠. 다 풀어주게 되면 이제 뭐 세상에 무서운 게 없으니까 이제 이 집안에서 일어났던 폭력이 집 바깥에까지도 연장될 수 있겠죠. 저는 정신과에 며칠 입원도 해봤는데요라고 얘기하셨는데 대개 품행장애인 아이들을 잡으실 때 또 이 위에 고등학교 1학년 케이스도 이렇습니다. 아이가 신체화 증상을 막 호소하고 이럴 때 부모님들이 뭐를 못하시냐 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드십니다. 아이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우니까 그래 너 아프니까 핸드폰이라도 좀 봐야지 이렇게 핸드폰을 내어주시고 지금 이 품행장애 케이스도 정신과에 입원시켜 놓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신과에서는 일단 스마트폰을 탈 디지털을 쓸 텐데 아이가 힘들다 울고 엄마 나 못 있겠어 이러니까 아마 아버님이 퇴원을 시키셨을 거예요. 여기서 항상 부모님들이 그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유튜브에서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상대하실 때 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너를 잘못 키워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소통해줄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뭐를 안 하시냐 하면 해야 될 훈육을 엄격하게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육과 안쓰러움 사이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점점 나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력 미디어가 원인이라고 그러면 미디어를 박탈시키는 게 맞죠. 무기력은 그러면 왜 원인일까요? 그럼 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왜 이럴까요? 작년부터 짜증을 가끔 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작년이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단 얘긴데 제가 지금 이 유튜브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다 비슷한 케이스일까? 나한테 이 사무실에 사전 상담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비슷한 케이스로 오세요. 이게 특별할 것도 없는 케이스로 왜 그럼 똑같은 양상으로 아이들은 이렇게 힘이 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무기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들고 일주일을 쩔쩔매면서 읽다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게 코로나로 인한 트라우마라는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우리는 참 이 문제를 가슴 아프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트라우마가
아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트라우마의 징후 중에 무기력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징후 중에 귀차니즘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징후 중에 아이들은 이렇게 꼼짝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뭣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트라우마의 징후 중에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 아이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직면해야 된다. 우리는 기회비용, 사회적 대가 치러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우리는 지금 그 대가 치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아니요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아무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게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단절되었고 3년 동안 친구들로부터 단절됐고 아이들과 눈 마주치는 것도 어려워질 정도로 사회 불안이 극심해진 것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인 거죠. 이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도 아마 이 케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이 친구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라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고 3학년, 4학년 아니죠. 1학년 학교 다닌 거네요. 이 친구가 2학년, 3학년, 4학년을 코로나와 함께 간 거죠. 이 친구의 초등학교 생활은 없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런데 막상 4학년이 돼서 이제 학습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고 친구들과 한참 재밌게 놀아야 되는 이 시기에 아마 스마트폰에 노출됐을 확률이 높은데 스마트폰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시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이런 어떤 징후를 드러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통제 성향이 굉장히 강한 어머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남편분이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얘기하는 걸 봐선 아이를 좀 통제하면서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러면서 아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두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이제 어머님이 좀 공부하시면서 아이를 핸들링하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무조건 안 돼 이러지 말고 안 돼 하더라도 아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그렇구나. 너는 지금 핸드폰이 하고 싶구나. 그래서 엄마가 이걸 핸드폰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네가 많이 화가 났겠구나. 그런데 엄마 생각에는 지금 스마트폰을 이렇게 30분 하는 것보다 요걸 좀 참았다가 이따가 1시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꾸 이 친구에게 지금 당장 만족스러운 것을 좀 지연시키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족 지연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지금 당장 만족스럽지 않지만 요거 조금 있다가 한 1시간쯤 더 늘려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좀 합리적인 대화를 좀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강아지를 키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아지를 산책을 해보면 이 굉장히 조그만 강아지들도 산책을 해보면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요. 리드줄을 이렇게 들고. 그럼 얘네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갑니다. 근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다가 옆에 강아지랑 부딪히면 싸우겠네 이럴 때 리드줄을 좀 당기죠. 아니면 앞에 있는 분이 강아지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피하시는 제스처를 취하시면 강아지 리드줄 좀 당깁니다. 그러면 강아지들이랑 산책하는 거 2시간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을 이렇게 키우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강아지 산책시키시듯이 애가 좀 앞서서 걷고 부모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조금씩 핸들링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런 모든 청소년 문제가 부모가 앞서서 걸으면서 뒤에 따라오는 애를 리드줄로 그냥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모양새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핸들링 해야 되는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딸려오지 않게 안 가겠다는 강아지를 마치 막 저항하면서 앞발로 버티고 있는 강아지를 막 힘으로 리드줄을 막 당기면 걔는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막 넘어가기도 하고요. 막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다 안 되면 강아지들도 무기력에 빠집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아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죠. 지금 이 무기력에 빠진 케이스들이 다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무기력하고 공부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네, 두통도 있고, 복통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겠죠.